박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7 하고 있습니다. 챕터 7의 1절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atoms at rest, stationary states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애톰의 경우를 지금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걸 잠깐 복습할 것 같으면 우리 먼저 잠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파인만 양자역학 책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지만 파인만 양자역학에서 지금 7.1 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 풀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E고 선호동량 P를 갖는 그런 자유입자는 힘을 안 받는 그런 입자라고 했죠.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K 는 파수는 H바분의 P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걸 평면파 풀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면파가 되겠습니다. 이 평면파 풀이의 확률 밀도는 요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익스포넨셜 I 세타 형태로 된 거 요건 절대값의 제곱이 1이죠. 그래서 이건 상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파인만 양자역학에서 읽은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For a particle in a state of definite energy E0 그 에너지가 정해진 에너지 E0에 놓인 그런 입자에 대해서는 the amplitude to find the particle at XYZ at the time T is 7.1으로 주어진다. where A is some constant.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그랬을 때 바로 요 A는 요 부분을 이제 쓴 것입니다. 특히 P가 이제 정지에 있으면 0이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The amplitude to be at any point in space is the same for all points, but depends on time according to 7.1. 그래서 이제 이걸 볼 것 같으면 XYZ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공간의 모든 점에서 앰플리튜드가 다 같죠. 그렇지만 이 앰플리튜드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변하죠. We shall simply assume this rule to be true.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걸 왜 맞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의 풀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앞에서 보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of course we could also write 7.1 as 7.2식 A exponential minus I omega t with H bar omega equal to E0 equal to mc squared, where m is the rest mass of the atomic state of particle. 그래서 7.1식의 저 E0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E0는 H bar omega 이렇게 쓴다든가 또는 E0는 mc 제곱하고 같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there are three different ways of specifying the energy by the frequency of an amplitude, by the energy in the classical sense or by the inertia. 그래서 이 에너지를 세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에너지 또는 이 에너지 때문에 요 타임 디펜던트 항에 나오는 frequency, 그다음에 이 질량과 에너지는 같죠. 그래서 이 질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by the inertia. 그래서 이 질량은 바로 관성을 표시하는 거죠. They are all equivalent. 이 세 가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y are just different ways of saying the same thing.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이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부터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You may be thinking that it is strange to think of a particle which has equal amplitude to be found throughout all space. 이게 파티클이 이 입자가 공간의 모든 공간에서 발견될 확률이 전부 다 같다고 하면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기에 입자 하면 저기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after all, we usually imagine a particle as a small object located somewhere.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자라고 하면 그게 어디엔가 놓인 작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보통 입자는 공간의 어느 장소에 놓인 작은 물체로 생각하는데 근데 양자역학은 좀 다르다 이겁니다. But don't forget the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로 이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If a particle has a definite energy, it has also a definite momentum. 만약에 입자가 에너지가 definite하다면, 에너지가 정해졌다면, 그러면 운동량도 또 딱 정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불확정성 원리로 이해한다. 입자의 에너지가 한 값으로 정해지면 입자의 운동량도 또 한 값으로 정해진다. 이렇게 한 값으로 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If the uncertainty in momentum is zero, 한 값으로 정해진다고 하는 건 불확정성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량의 uncertainty가 0이면 the uncertainty relation delta P delta x equal to h but tells us that the uncertainty in the position must be infinite, and that is just what we are saying when we say that there is the same amplitude to find the particle at all points in space. 그래서 간단하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델타 P가 0이면 델타 X도 그 델타 P하고 델타 X를 곱한 게 H바라는 유한함수라면 0 곱하기 뭐 해서 유한함수가 되려면 델타 X는 무한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델타 X가 무한대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공간의 모든 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입자를 발견할 진폭이 모두 똑같다고 말하는 거나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the internal parts of an atom are in a different state with a different total energy, then the variation of the amplitude with time is different. 만약에 원자의 내부 구조 각 부분들이 그 서로 다른 토탈 에너지를 갖는 그런 서로 다른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폭의 변화가 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원자 내부를 구성하는 부분들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총 에너지를 갖는 서로 다른 상태에 있다면 각 부분을 대표하는 진폭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르게 변한다. If you don't know in which state it is, there will be a certain amplitude to be in one state and a certain amplitude to be in another. And each of these amplitudes will have different frequency. 그래서 어떤 상태, 원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그러면 한 상태에 있을 확률도 어느 정도 되고 다른 상태에 있을 확률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각 진폭이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ill be an interference between these different components like a bit node which can show up as a varying probability. 그래서 그런 항들이 이제 합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 간섭은 마치 음파에서 서로 다른 진동수가 같이 만나면 맥놀이가 일어나죠. 하는 이런 맥놀이. 이런 맥놀이가 양자역학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확률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 변화가 시간에 의존하게 된다. Something will be going on inside the atom. Even though it is at rest in the sense that its center of mass is not 드리프팅. 그래서 이 원자의 질량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원자가 정지해 있더라도 그 원자 내부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However, if the atom has one definite energy,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각 부분들이 서로 다른 스테이트에 있지 않고 만약에 한 원자 전체가 하나의 definite 에너지를 가져서 the amplitude is given by 7.1, 아까 앞에서 본 7.1식으로 이제 앰플리튜드가 주어진다면 the absolute square of this amplitude does not depend on time. 그러면 그거 이제 절대값의 제곱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7.1이 바로 이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절대값 제곱하면 요거 이제 1이 되니까 시간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You see then that if a thing has a definite energy and if you ask any probability question about it, the answer is independent of time. 그래서 자 그걸로 봐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 원자가 하나의 definite 에너지를 갖는 하나의 상태에 있으면 그러면 그 원자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든지 간에 확률과 연관된 것을 물어보면 그건 시간에 대해 독립이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lthough the amplitude vary with time, if the energy is definite, they vary as an imaginary exponential and the absolute value doesn't change. 바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이건 지금 앰플리튜드죠. 앰플리튜드가 여기 시간에 지금 의존하죠. 근데 요것처럼 exponential i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수한 허수의 exponential로 이렇게 주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의 absolute value는 절대값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at's why we often say that an atom in a different energy level is in a state a definite energy level is in a stationary state. 그래서 바로 이것이 definite energy 준위에 있는 그런 원자는 stationary state이다. 정상 상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상 상태라는 건 시간에 의존하지 않고 똑같이 계속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If you make any measurements of the things inside, you will find that nothing in property will change in time. 그래서 그 원자 내부에서 무엇을 측정하더라도 그 확률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In order to have the probability change in time, 그 probability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have the interference of two amplitudes at two different frequencies, and that means that we cannot know what the energy is. 그래서 probability가 시간에 따라 변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프리퀀시를 가는 두 개의 앰플리튜드가 인터피어런스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그놈이 어떤 딱 하나의 에너지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률이 변하려면 서로 다른 두 진동수의 두 진폭이 간섭해야만 하고, 그것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n order to have a probability change in time, 그건 이거 앞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the object will have one amplitude to be in a state of one energy and another amplitude to be in a state of another energy. 그래서 그런 대상은 어떤 일이냐면 한 에너지 상태에 있을 진폭과 함께 다른 에너지 상태에 있을 진폭도 함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that's the quantum mechanical description of something when its behavior depends on time. 그래서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무엇인가가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진폭 두 개가 간섭한다,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른 에너지가 섞여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If we have a condition which is mixture of two different states with different energies, then the amplitude for each of the two states varies with time according to 7.2. For instance, as 이렇게 7.3씩. 그래서 두 개의 상태가 믹스되어 있다면, 자, 요 첫 번째 상태는 E1에 대한 앰플리튜드고, 두 번째 상태는 E2에 대한 앰플리튜드죠. 요 앞에 이제 무슨 상수가 있더라도 그건 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에너지에 두 다른 상태가 섞인 조건 아래 각 상태의 진폭은 이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되는데, and if we have some combination of the two, we will have an interference. 그래서 요 두 개를 모두 갖는다면, 그러면 두 개가 이제 간섭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But notice that if we added a constant to both energies, it wouldn't make any difference. 근데 여기서 잘 보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 에너지에다가 같은 상수, 요 E 에너지나 E 에너지 두 개에다가 똑같은 상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지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확률은 안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상태가 섞여 있을 때 그 에너지에다가 같은 상수를 더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런 예를 이제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If somebody else were to use different scale of energy in which all the energies were increased or decreased by a constant amount. 어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에너지 스케일, 그 에너지를 표시하는 단위죠. 뭐 그 눈금, 이게 달라가지고 그 다른 눈금의 에너지 스케일로 측정하니까 에너지가 전부 다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했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그렇게 달라지겠죠. Say by the amount A. 그래서 A만큼 커지거나 작아졌다면, then the amplitude in the two states would, from his point of view, be 7.4.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E1 대신에 E1 더하기 A를 쓰고 E2 대신에 E2 더하기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7.3식이 이렇게 7.4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ll of his amplitude, 그 다른 사람이 지금 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한 amplitude에는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All of his amplitude would be multiplied by the same factor exponential minus h bar IAT over h bar. 그래서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 익스포넨셜로 된 건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한테도 요 팩터가 곱해지고 요 놈한테 요 팩터가 곱해지고 똑같은 exponential minus IAT over H bar라는 인자들이, 팩터들이 전부 다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nd all linear combinations or interference. 자, 요것을 선형조합하면 linear combination, 요 앞에다 뭔가 상수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더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더한다고 하는 건 간섭을 얘기하죠. 그래서 and all linear combinations or interference would have the same factor. 그런 놈들도 어떻습니까? 각 항들이 전부 다 요걸로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 곱한 게 앞으로 빼면 다 똑같은 걸로 곱해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when we take the absolute squares to find the probabilities, all the answer would be the same.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체를 probability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 팩터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제곱이 되면 이제 1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그가 구한, 그러니까 different energy scale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한 진폭은 모두 같은 인자가 곱해져서 진폭들의 선형조합, 즉 간섭은 같은 인자를 갖고, 그래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 제곱을 하면 그 결과는 모두 정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The choice of an energy for our energy scale makes no difference. We can measure energy from any zero we want. 이 말은 에너지를 재기 위한 그 원점, 기준점, 이걸 어디로 정하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0인 점이죠. 그걸 어디로 정하나 상관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for relativistic purposes it is nice to measure the energy so that the rest mass is included. 그 상대론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정지 질량도 에너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좋습니다. But for many purposes that aren't relativistic. 근데 상대론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it is often nice to subtract some standard amount from all energies that appear. 상대론적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에서 똑같은 양을 빼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게 훨씬 나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바로 이제 얘기할 텐데, 상대론을 고려할 때는 에너지의 정지 질량을 포함시키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에너지에서 어떤 양을 빼는 게 이제 더 좋은데,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for instance 어떤 예가 있냐면 in the case of an atom it is usually convenient to subtract the energy MSC squared.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한 상태들을 볼 때는 원자의 상태의 에너지를 얘기할 때 그 에너지에서 MSC 스퀘어를 빼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MS는 뭐냐면 the mass of all the separate pieces, the nucleus and the electrons. 그래서 그 원자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 원자 핵의 질량, 전자의 질량, 이런 걸 다 합한 걸 에다가 C자승을 곱한 거, 이걸 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편리할 때가 있다. Which is of course different from the mass of the atom. 물론 이게 애톰 자체의 질량하고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애톰이 원자핵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애톰의 질량이 원자핵의 질량과 전자의 질량을 합한 거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원자의 경우 에너지에서 MSC 제곱을 빼는 게 이제 편리한데, 그때 MS는 원자핵과 전자를,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전자의 부분 질량의 합인데, 이건 원자 질량과 다른 값이다. For other problems, it may be useful to subtract from all energies the amount mgc 제곱. 다른 문제에서는 mgc 제곱을 빼는 게 편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왜 mg is the mass of whole atom in the ground state. 여기서 mg는 뭐냐면 원자의 바닥 상태의 질량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n the energy of that energy that appears is just the excitation energy of the atom. 자, 그렇게 표현한 에너지는 바로 그 원자의 들뜬 상태 에너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들뜬 상태 에너지는 원자의 바닥 상태에서부터 잰 바닥 상태가 바로 기준인 그런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에너지에서 바닥 상태 원자의 전체 질량 에너지 mgc 제곱을 빼면 그것도 이제 편리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한 에너지는 원자의 들뜬 에너지다, 들뜬 상태 에너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so sometimes we may shift
our zero of energy by some very large amount. 그래서 가끔 우리는 에너지 스케일을 갖다가 굉장히 큰 양, 질량 에너지는 굉장히 크죠. 그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는 수가 있는데, but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provided we shift all the energies in a particular calculation by the same constant.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관없는 게 모든 에너지를, 문제에 나오는 모든 에너지를 그것으로 다 똑같이 다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에너지의 기준점을 아주 많이 이동시키기도 하는데, 같은 계산에서 모든 에너지를 같은 양만큼 이동시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1절입니다. 그래서 so much for a particle standing still. 이게 이제 7.1절에 우리 파인만 책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그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원자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경우,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도를 해두자. 그리고 이제 7.2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 그래서 7.1절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7.2절에는 uniform motion. uniform motion은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7.2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